다자유도 시스템에서는 자유도 수만큼 고유 진동수가 존재하고 각 고유 진동수에 따른 모드 벡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유도계 시스템에는 두 개의 고유 진동수와 두 개의 모드 벡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모드란 어떤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냐 이런 것 같은데요. 다자유도 시스템에서의 이 해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해의 형태가 됩니다. 특정 진동수 오메가로 진동하게 될 때 x1과 x2의 움직임의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드가 -2, 1 행렬 벡터라고 할 때 이것의 의미는 x1과 x2가 특정한 진동수로 진동할 때 1이 처음에 -2만큼 왼쪽으로 가고 2만큼 왼쪽으로 가고 x2가 오른쪽으로 1만큼 그리고 특정 오메가로 진동하는 이러한 운동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진동수로 가진이 될 때에는 이러한 오메가와 고유 진동수와 고유 모드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1과 x2는 1의 모드 벡터 그리고 고유 진동수 이러한 형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해의 선형 결합이 x1과 x2가 되고 이것이 바로 임의의 진동수로 운동할 때 x1과 x2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자유도계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두 개의 질량 M1, M2가 있고 강성으로 스프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M1에 대한 움직임을 x1 좌표로 표현을 하고 M2에 대한 움직임을 x2에 대한 좌표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강체는 두 개가 있으며 각각의 강체는 한 방향으로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1은 자유도가 하나가 있고 M2는 또 자유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 두 개의 이자유도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초기 조건에 따른 x1의 t가 0일 때의 위치 변이 그리고 속도 x2의 초기 위치 초기 속도에 따른 x1과 x2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모드 해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 이자유도계의 시스템은 서로 막 엉킨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드 해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엉키고 엉킨 미분 방정식을 하나씩 분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행렬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유치 문제로 고유진동수 모드 벡터를 각각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모드 벡터를 이용해서 질량 행렬에 대해서 정교화를 시키고 정교화된 모드 행렬을 구합니다. 이렇게 정교화된 모드 행렬을 구하는 이유는 이 정교화된 모드 행렬을 통해서 연성되어 있는 미분 방정식을 하나하나 분리시키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방정식 세우기입니다. 뉴턴 제2법칙을 이용할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이 시스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1에 대해서는 M1의 운동을 x1 좌표로 나타내는데 양의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M1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을 해보면 M2가 조금 움직이고 M1이 조금 움직였을 때 X2가 많이 나타나게 되면은 스프링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M1은 이렇게 당기는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스프링의 힘은 변형된 길이와
x2-x1에다가 강성 K를 곱한 값이 힘이 되겠습니다. 또 x1을 이만큼 이동시켰으니까 힘은 반대쪽으로 받게 됩니다. 그 힘의 크기는 K 곱하기 x1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M1에 대한 총 힘의 합은 M1x1의 더블 다시 되고, 이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M2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하나의 행렬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되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부터 풀어볼 문제는 다음 문제와 지금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동 방정식을 세웠고 행렬로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 할 것은 고유치 문제로 고유 진동수와 고유 모드 벡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었을 때 이를 질량 행렬, 강성 행렬이라고 합니다. 해를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하게 되면은 x 더블 닷 벡터는 다음과 같이 이와 같습니다. 이를 대입해 보면은 강성 행렬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질량 행렬을 모드 벡터로 곱한 값이 되고, 이것은 0이 됩니다. 이를 실제 값을 대입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U1과 U2가 사소해가 되지 않으려면 이 벡터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이는 바로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디터미넌트 A를 계산하면은 다음과 같고, 이때 오메가의 제곱을 람다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람다 1, 람다 2가 구해집니다. 람다를 오메가의 제곱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다시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고유 진동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드 벡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해진 고유 진동수를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이 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디터미넌트가 0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같은 방정식이 됩니다.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는 것은 이 서로 다른 두 방정식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 하나의 방정식만 이용해서 모드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메가 1을 넣어서 오메가 1에 대한 모드 벡터를 구하고 오메가 2에 대한 모드 벡터를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이 첫 번째 방정식을 이용해서 U2분의 U1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1을 넣게 되면은 U2분의 오메가 1의 모드의 비율인 1이 되고 오메가 2일 때의 모드의 비율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모드 벡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드 벡터를 M에 대해서 질량 행렬에 대해서 정규화시키고 정규화된 모드 행렬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만족하는 V를 정규화된 모드 벡터라고 합니다. M에 대해서 질량 행렬에 대해서 정규화된 모드 벡터입니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 모드 벡터의 알파를 곱하고 그것이 정규화된 모드 벡터 1이 된다고 하면 이를 이 식에 대입하였을 때 알파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알파는 루트 5분의 1이 되고, 따라서 정규화된 모드 벡터는 루트 5분의 1 곱하기 u인 1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규화된 모드 벡터 2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베타를 구하면 베타는 2루트 5분의 1이 되고, 따라서 정규화된 모드 벡터 2는
2루트 5분의 1 그리고 1-4가 되겠습니다. 정교화된 모드 벡터 v1, 정교화된 모드 벡터 v2가 있는데 이는 각각 고유진동수 1의 모드 벡터, 정교화된 모드 벡터가 될 것이고 고유진동수 2에 대한 2일 때 나타나는 정교화된 모드 벡터, 이 정교화된 모드 벡터가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합니다. 맨 처음의 방정식으로 돌아가서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의 방정식은 그리고 정교화된 모드 벡터를 넣어서 x를 나타내게 되면은 x 더블 닷은 다음과 같고 식은 아래와 같이 전개됩니다. 이 v 벡터는 질량 행렬에 대해서 정교화된 모드 벡터이므로 이 식은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이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v 벡터 트랜스포즈 k 행렬 v는 오메가 제곱이 되고, 만약에 이거를 모드 행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행렬은 이를 람다라고 나타냈을 때 람다의 대문자로 람다들이 대각선의 성분으로 다 나타나게 된 대각행렬입니다. 이 성질을 가지고 이제 이것이 바로 정교화된 모드 벡터가 나열되어 정교화된 모드 행렬이 됩니다. 정교화된 모드 행렬이 어떻게 연성된 미분 방정식을 디커플링 할 수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미분 방정식 행렬로 표현된 이 미분 방정식은 x는 VR, 이 x는 실제의 물리적 의미를 갖고 있는 실제의 이 x 좌표를 말하고, x 좌표를 정교화된 모드 행렬과 r 벡터의 곱으로 선형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고, 이는 앞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교화된 모드 벡터 m 행렬에 대해서 정교화된 모드 벡터이므로 이 식은 1이 되고, 앞에서 살펴본 이 성질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r 좌표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고, 이 행렬은 대각 행렬이기 때문에 디커플링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된다면, 풀고 r을 다시 x로 되돌리면은 우리는 이제 이 시스템의 x1과 x2를 구할 수 있습니다.